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존에 중국향으로 아예 반도체가 좀 금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금지 당했던 거를 감안해 보면 그래도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봐야 되는구나. 원래는 금지됐던 거를 그래도 좀 풀어주는 듯한 모습에 좀 더 방점이 있다. 아, 몰랐어. 0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15% 내고 85를 수출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반도체 100% 부가 언급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먼저 먹어보라고 했더니 김이상공도 아니고 익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다. 아유,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방송 정말 화기애애하고 좋다라는 그 이유는 먹을 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 옆에 오신 분은 못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고기 냄새 펄펄 풍기고 안 주면 되게 섭섭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고기는 오감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아, 그럼 냄새로 먹었다. 코로 먹었다. 네. 예, 그렇게라도 좀 좋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고기 먹고 힘내서 한번 글로벌 인터뷰 진행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하루에 하나, 오늘은 뭐 숫자를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간밤에 미국 증시를 쭉 보면서, 야, 이 숫자들의 서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5%. 5%. 네, JP 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데 사실 별거 없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확률이 5%다. 아, 그러면 거의 뭐 충격 없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일단 물가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심을 갖되 오늘 이번 달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JP 모건의 컨센서스이지만 5% 확률로 전월 대비 0.4%를 꼭 기억하시면서 간밤에 발표될 CPI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한번 맞춰보세요. 11월 9일. 네, 11월 9일 미국과 11월 9일? 중국 간의 90일 연장. 아, 그것도 디데이예요? 네, 11월 9일?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뭐 계속 연장이에요? 90일 받고 또 90일 받고 지금 세 번째잖아요, 연장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쉼표만 치고 있는데 이 쉼표는 언제 끝난 것이냐.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남이 있으면 쉼표가 마침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10월에 만나지 맞습니다. 않아요? 경주에서. 그치. 에이펙.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18년, 19년도랑 비슷한 데자뷰일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간밤의 뉴욕 증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맨 마지막에는 6,600포인트 네. S&P 500. 맞습니다. 기존의 CT가 연말에 6,300포인트에서 네. 6,600포인트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네, 전반적으로 숫자들을 쭉 보면서 5% 11월 9일 6,600포인트.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네. 경기 침체 수면 아래 내려갔다.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기대는 이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아, 이게 고점이라서 이제 조정 올 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잠깐의 쉼 이후에 또 폭발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시장이 미국 증시인데요. 과연 이 8월 달에는 어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쉬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 쉬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9월, 10월, 이제 4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또 가장 주요한 섹터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죠. 네, 오늘 따끈따끈한 섹터이고요. 네. 제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죠. 스친. 네, 스타 친구. 네, 반도체 하면 1등 이분이죠. 네, 하나증권 리셋센터 기업분석실 김록호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새벽에 방송 진짜 일찍 하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께 정말 이제 하나증권 말고도 요청을 많이 했어요. 좀 나와서 산업 얘기 자세하게 해달라. 네. 한 분도 안 나와주셨어요. 네, 원래 1등만 나오는 거예요. 1등도 1등인데 네. 새벽 일찍이니까 네. 나오기 싫잖아요. 왜 안 나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하나증권의 김홍구님은 나와주셨다. 일단 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엄청 배려가 있는 멘트인 게 네.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
뭐라는지 아세요? 힘들죠. 아침잠이 없다. 그래요? 네. 자주 나오세요. 아침잠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예, 반도체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건가? 아침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나이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김록호 위원님과 함께 반도체, 제일 중요한 반도체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밤사이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네. 매출세?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뭐 15% 내는 거, 네, 뭐 네. 85% 버니까 괜찮다라는 분위기던데 괜찮은 거예요? 글쎄요, 이제 AMD랑 이제 엔비디아가 네. 중국에 판매하는 AI GPU 관련해서 매출에다 이제 15% 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존에 중국향으로 아예 반도체가 좀 금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금지 당했던 거를 감안해 보면 그래도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봐야 되는구나. 원래는 금지됐던 거를 그래도 좀 풀어주는 듯한 모습에 좀 더 방점이 있다. 아, 몰랐어요. 0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15% 내고 85를 수출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 기존에 저희가 AMD랑 그 엔비디아가 네. 중국으로 판매하는 뭐 H20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과거에 매출 손실을 반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해놨는데 네. 못 팔아서 중국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킬 예정이었는데 네. 그걸 이제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150억 네. 달러의 매출 손실을 인식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15억 달러 정도의 연간 매출 손실을 인지한 적이 있었어요. 인식한 적이. 이거를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이제 15%를 미국에 부과하는 거니까 매출이 없어지는 것 대비해서는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발생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마냥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이슈이죠. 그러네. 전 처음에 매출세 이거 이제 수출하는 것도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힘들겠다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뺏었다 주니까 마치 이제 줬다 뺐네 이거. 그러니까 평가선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걱정은 비단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다른 또 업체들에게도 확대 적용을 할 거라는 두려움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 안에서도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번 주 안에 이제 또 트럼프가 반도체 뭐 세부 품목 관세 언급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떤 또 발언들이 나올지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포인트죠.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악재예요? 악재라고 일단은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언급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15% 매출세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태클을 걸 때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도 금지시킨 적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언급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형국의 사실을 뭐 기존 사실이기도 했지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를 90일 이후에 서명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 관세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관세 관련된 히스토리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첫 스타트가 캐나다, 멕시코 쪽에 이제 관세 발표한 게 이제 2월 1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월 4일 뭐 대중국 발표하고 뭐 3월 4일 지나오고 그리고 이제 4월 2일에 중국의 상호 관세 34%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4월 4일에 중국이 보복 관세 나오죠. 네. 그리고 4월 9일에 84%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중국이 보복 관세 또 나옵니다. 그리고 4월 10날 중국의 상호 플러스 보편 관세로 145% 발표하고 이어서 중국이 미국의 125%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 관세로 이제 치고 받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포함한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전자제품에는 일단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언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4월 14일 날 반도체 관세를 위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네. 요게 이제 아마도 이번 주간에 세부 품목과 관련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을 쭉 보니까 일단 연장이 된 거는 좋은 거긴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연장을 하면서 뭔가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풀어주는 것도 있고 옥죄는 것도 있는데, 이 가장 눈에 띄는 뭔가 좀 이렇게 옥죄는 풀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세를 부과하긴 하지만 일단 수출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맞습니다.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좀 뭔가 화해 무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여기 또 대두를 근데 또 한 4배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취할 거 취하고 줄 거 주고 하는 그런 전략가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한 지금 뭐 조사가 진행 중이라던데 뭐 어떤 조사예요? 요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현재 반도체랑 일부 IT 관세 부과해서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수입 품목이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IT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일단은 관세 면제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트럼프가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를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조건을 단 게 단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인 경우, 그리고 아예 칩 자체를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승전 이제 미국으로의 리쇼링인데,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거를 갖고 왔을 때 아유 다 경제 논리지, 트럼프 대통령 하나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다 기업들이 돈 싸들고 가겠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너나 다르게 내가 먼저 가서 공장 짓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바이든 정부 정권에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칩스 액트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었죠. 미국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고, 당시에 TSMC,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모든 업체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 결국은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표가 뭐 글로벌 웨이퍼,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뭐 하이닉스 관련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투자 금액을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금액을 정해놨으니 미국 정부에서 칩스 프로그램 오피스라는 지급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는 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구두로든 뭐 글로든 어느 정도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보조금 수령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라고 정부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트럼프가 언급한 반도체 관련된 관세 100% 언급한 거에 조건, 미국에서 칩을 생산하거나 제조시설을 생산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은 면제하겠다라는 요 코멘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이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반도체 100% 부가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죠. 네, 미국 내 공장을 계속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기업이 얼마나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만 따로 또 정리해 놓은 자료 보실 건데요. 지금 저희가 반도체 칩스 액트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앱솔릭스 3개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는 기존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테일러에다 이제 공장을 짓는 거고요. 요 테일러가 얼마 전에 언급된 그 테슬라와의 어떤 그런 네. 2나노 관련된 공정 네. 진행될 예정이고 총 47억 370억 달러 이상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보조금을 47억 4,500만 달러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디애나주의 후공정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8억 투자해서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앱솔릭스라고 해서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을 위한 이제 유리 기판 쪽 준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조금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준비해 주신 이 표들을 제가 이게 쓱 봤는데 네. 꼭 제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옮기는 듯한 모습이 뭐냐면 보통 투자 금액의 10에서 한 15%를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세는 지금 10에서 15%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똔똔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물론 이제 각 개인마다 약간 명확한 기업마다 계산을 산수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자칫 보면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어오세요 공장 지으세요라고 보조금 주고 그 부족한 분을 관세로 메꾸면서 결국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자선작용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쓴 돈 다시 걷어들이고. 네. 아닌가요?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근데 이제 보조금이 딱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로 책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조금씩은 디테일이 다 달랐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 업체들도 있었는데 다 이제 그게 조금씩 달랐거든요. 보조금이. 그래서 이게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R&D에 뭐 조금 집중되어 있느냐, 네. 뭐에 집중되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부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이 보조금이 규모가 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조금 파악은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TSMC가 또 엄청 빨리 뭔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마이크론이랑 인텔은 이제 미국 업체니까 제외시키고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애리조나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1기, 2기, 3기 팹을 계획하고 있고 1기는 이미 상반기에 25년 상반기에 가동이 시작됐어요.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삼성전자 대비로도 훨씬 더 큰 규모로 투자를 진행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370억 달러였죠? 그렇죠. 그래서 TSMC는 650억 달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상당 부분 가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지을게요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아니라 짓고 나서 실제로 생산 가동하고 나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SMC는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업체 중에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된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죠. TSMC가 가장 빠르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이 가동 목표인데 이번에 그 테슬라와의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은요. 27년부터는 양산을 개시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당겨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제가 이 반도체 공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한 2, 3년을 툭하니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2030년이라고 이제 목표라고 이제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네. 엄청나게 타임라인을 여유 있게 해놨었던 거죠. 근데 이미 부지 사서 공장 올리는 이런 과정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약간 좀 중단되네 만에 하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마 계약건을 다시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투자가 재개되고 좀 활발하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들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인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삼성이 우리 땅에서 짓는다고 했는데
기간도 러프하게 그냥 한 5년 6년 턱하니 해놓고 짓는 거야 마는 거야 미둥미둥 해갖고 테슬라 안 되겠다 수주 하나 줘라 이렇게 하고 공장 돌린 듯한 모습이 좀 느껴지는데. 설마 그렇겠어요? 아니, 미국인 입장에서 쭉 보면. 근데 얼마 전에 삼성이 그 네. 공장 짓는 것에 있어서 좀 뭔가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고객사 확보가 그러니까. 안 돼서 그 네.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정말 몇 주 안 돼가지고 바로 테슬라랑 계약 빡 애플이랑 계약 빡. 그러니까요. 이재용 회장이 넘어간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어때요, 위원님? 어떤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게? 글쎄요. 그 시나리오라고 보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고요. 뭐 저희가 모르는 사실 뭐 저희가 어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네. 위원님 모든 네. 걸 다 아셔야죠. 근데 이런 뭐 계약 네. 전 내용까지도 제가 알면 제가 여기 있다기보단 네, 네. 다른 곳에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희 2나노, 3나노 공정이 뭐 6개월, 뭐 1년 요 정도 된 게 아니에요. 훨씬 그 전부터도 준비를 해왔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객사 확보가 생각보다 조금은 원활하지가 못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물꼬를 터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타이밍인데 다들 간 보다가 눈치 보다가 언제 해야 되지 하다가 테슬라가 이거를 탁 터뜨렸다라는 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최근에 메모리 업의 어떤 견조한 업황이 주가에 잘 반영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파운드리 쪽이 걱정이 많이 됐었던 거는 이 최선단 공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 할 고객사, 그러니까 네임밸류 있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를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고객사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주가적인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생겼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쩌면 미국 쪽에서 관세 얘기하면서 너네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하면서 뭔가 억지로 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지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수주도 하고 결국에 또 실적도 어쨌든 매출이 찍히고 이러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결국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들은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비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AMD 같은 경우가 그 애리조나 팹, TSMC 애리조나 팹에서 자기네들 차기 GPU 만들기로 하면서 리사수 CEO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한 15에서 40% 정도의 비용 증가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진은 줄겠네. 네, 해외에서 돌리는 게 파운더리는 훨씬 더 저렴하긴 하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좀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게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100% 관세 지금 때리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 공장 안 지으면. 그러니까요. 이러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다행히 그 전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칩셋 기반으로 공장을 짓기로 했고 그리고 보조금도 지급받기로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 면제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관세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된다면 네. 어떻게 될까를 이제 저희가 조금 추정을 해봤는데요.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 2024년에 미국의 반도체 수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402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수입 금액의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미국 반도체 수입 중 한국에서
한국발 수익 금액은 2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반도체에서 이제 24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관세율 100%를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보면 네. 한국 기준으로는, 원화 기준으로는 3.3조 원 수준에 달하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한 6% 정도에 달하는 규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패키징이 돼서 들어간다거나 네. 혹은 뭐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이제 각종 동남아 이런 국가에서 최종 IT 제품화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관세를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된다면 이거는 결국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대비로는 훨씬 더 큰 규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재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승전 미국에서 공장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리쇼어링의 큰 얼개 속에서 사실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반도체 팹들, 파운드리들, 이들의 지금 움직임은 어때요? 미국 자체적인 네. 말씀이시죠. 사실 미국 자체적으로는 이렇다 할 파운드리 업체나 그 생산을 주로 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미국은 이제 주로 패밀리스 업체이고 주로 이제 생산을 위탁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사실 TSMC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미국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퀄컴이나 뭐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원래 이제 대만이나 중국에서 TSMC 공장에서 생산이 됐다면 이게 지금 이제 애리조나로 들어와서 생산이 되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미국 패밀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국에서 칩이 생산되는 형태를 띠는 거죠. 어차피 위탁 생산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관세를 반도체 품목의 100%를 매기는 그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 계속 뇌리 한복판에 다시 FTA 0%로 가는 날이 오겠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행태를 보면 이러다가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고 미국에서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자 이제 미국에서 다 생산할 수 있지. 그동안 관세 매겼으니까 다른 데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풀어주는. 관세. 네. 근데 의미가 없죠. 그럴 거라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뭘 주듯이 그때 가서 다 풀어주면 미국의 경쟁력이 또 훨씬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 좀 드는데. 저는 그냥 머지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네요. 애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애플이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45조 정도? 네. 예,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게 됐는데 네. 그 팀 쿡과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도 많이 소원해 줬었는데 좀 쫀쫀해진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번에 애플의 통 큰 투자? 맞습니다. 예, 그 기존에 5천억 달러가 이미 언급이 네. 됐었던 것 같고 추가로 이제 1천억 해서 이제 총 6천억 달러의 규모의 이제 투자가 발표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한 행태가 있었거든요. 투자를 진행하면서 관세를 면제받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가 그 반도체 세부 품목 플러스 IT 제품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네. 전에 저희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제품들이 지금은 관세가 면제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건데요. 네. 그거를 한 주 앞두고 애플의 이런 액션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애플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조항이 나오더라도 네. 나는 관세를 피해 갈 거라는 것이 조금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면피, 회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정말 그래서 매기겠다. 애플의 이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없는 돈 막 쓰는 물론 보험성이라고 하지만 그 진짜 이번 주에 뭔가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의도에서 1등하는 애널리스트로서 이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 이제 관세 면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은 뭐 보시면 사실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전무하잖아요. 네, 사실 뭐 최종 제품 입장에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험성 이런 액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마트폰에도 실제로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아파지겠죠. 사실 이거는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최종 제품단에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지만 뭐 지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세를 면제를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그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에 대한 관세 리스크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없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 최종 제품에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반도체보다는 이제 뭐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해서 넘기는 뭐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사업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골치가 아파질 수는 있죠. 이 상황이 아마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서 봐야 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회피한 것 같고 면피한 것 같고 결국 최종단에서의 마지막 프로덕트를 수출하는 아니면 그것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업체들이 직결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애플의 투자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것도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 네. 거고요. 일단은 직접 고용 2만 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통해서 애플 제품용으로 190억 이상의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뭐 글로벌 웨이퍼 이런 업체들이랑 협력을 발표했죠. 그래서 뭐 사실 애플 코닝, 애플 코헤런트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는 모든 협력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도 다 하던 내용들이에요. 기존에도 하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연장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뭐 올해 뭐 6천억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신규 칩 생산 맡길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담당하게 될 건지 지켜볼 필요는 있죠. 사실 과거로 돌이켜서 올라가 보면 네. 지금 애플에 탑재되고 있는 그 AP 있잖아요. 두뇌라고 하는 AP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와 TSMC가 해를 번갈아 가면서 생산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한 2013년, 2014년 넘어가는 시점, 정확하게 죄송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한 2015년 뭐 그즈음 해서 TSMC로 완전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성전자가 어떤 애플의 칩 관련해서는 그 맥북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칩에는 일부 관여를 했었는데 스마트폰 쪽이나 이쪽에서는 아직 관여를 못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네. 그래서 요 신규 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건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관건이죠. 자, 애플은 잘할 거예요. 이번에 투자 단행한 것도 되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시기에 다들 뭔가 애플에 관련한 뭔가 그 되게 목말라 하는 그런 시기에 투자 딱 결정을 했고 통큰 투자 결정을 했고 그 투자로 인해서 어쨌든 관세를 면제받으면은 시장의 이런 심리 자체를 애플에 대한 심리 자체를 좀 좋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실제로 이제 그런 투자와 발생하는 매출이 얼마나 이게 상쇄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계산은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애플은 이런 관세나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영향이 있지만 핵심은 AI 쪽인 것 같아요. AI, 그러니까 네. AI를 보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 투자에 AI가 뭔가 많이 묻어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딱 보시기에는 드러나는 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애플 입장에서 최종 소비재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AI가 묻어나려면 결국 AI 서비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거예요. 네. 애플 인텔리전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뒤늦게
AI 서비스를 개시를 하게 된 거고, 요게 지금 이제 막 1년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 올해 9월, 뭐 10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에서 작년 11월 정도부터 아마 AI 서비스가 개시된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1년이 이제 차고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해 나갔겠죠. 그 수많은 iOS 유저들이 실제로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맥북을 통해서 어떤 AI 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가장 밸류를 느끼는 것 같더라라는 것들을 애플은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버전업해서 이제까지와 좀 다른 AI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면 네. 애플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AI에서 기대하는, 그러니까 AI가 빌드업돼서 결국 B2C로 나갔을 때 가장 밸류 있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야? 라는 고민들을 다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AI 한 축인 자율주행에서는, 자동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잘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애플이 잘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애플이 서비스를 좀 바꿔나가고 소비자들한테 밸류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애플을 보는 어떤 투자 포인트, 주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플러스 알파가 AI 쪽에서 다들 나오기를 간절히 맞습니다. 바랄 텐데 그것도 이제 시기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내년이 애플 아이폰 출시 20주년이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되게 기대감을 걸어요. 이 뭔가 10년, 20년 단위로 혁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AI로 애플의 세상을 다시 한번, 또 애플의 주주들을 다시 한번 더 기쁘게 하게 될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내년이구나. 하겠습니다. 내년 20주년. 정말 버려야 채울 수 있다는 것처럼 네. 그런 애플이 쇼맨십이 크니까 혁신에 아이폰 없는 애플에 대해서 한번 기가 막히게 얘기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아이폰이 없는 애플? 네, 아이폰 형태가 없어도 애플은 애플이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태가 달라지는 네. 애플의 생태계, 그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자,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쭉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AMD를 제일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AMD가 엄청난 이제 기대감을 갖고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걸쳐 지금 주가 상승이 이어지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AMD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더 좋다라고 리세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 실적 발표 2분기 좀 주춤했어도 주가가 좀 버틸만한데 꽤 많이 흔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실적 발표 내용을 봤었는데 실제로 AI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을 잘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전분기 대비로도 매출액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사실 좀 밋밋한 편이었죠. 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조금 움직임이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바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실적을 훨씬 더 봐야 되는 업체이니만큼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MI 시리즈 같은 경우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에서도 대규모 구입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MI35X가 이제 양산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당장은 뭐 숫자나 실적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뚜렷하게 GPU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다음 분기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확인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AMD의 주가의 레벨 자체는 이제 앞으로는 볼 수 없는 낮은 레벨일 수 있다. 지금이? 저는 사실 엔비디아보다 AMD를 다들 네. 더 많이 단기적으로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 2년 전에 리사스가 얘기했었던 그 시장 파일 엔비디아를 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가는 거를 이제 시작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사실 2년 전에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이제 지난 한 1년 반 정도의 모습이 실망스러웠기 맞아요. 때문에 주가도 많이 그렇게 좋지 내렸죠. 못했었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GPU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쿠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예
해당 시장에 선점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엔비디아의 마켓쉐어를 의미 있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뺏어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시장이 모든 유저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스펙이나 엔비디아의 그런 제품만을 활용하고자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점점 다변화될수록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AMD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확보해 놓은 고객사들을 AMD가 새롭게 뚫는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신규로 생기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AMD가 채택될 가능성 네. 이런 것들도 매우 높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사실 엔비디아 GPU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AI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네. 지금 당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을 충분히 AMD가 뚫고 나가면서 향후에 이제 그로스가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매력도를 따지자면 엔비디아 대 AMD 비교할 수 있나요? 순수하게 주가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로스가 나중에 더 나올 업체를 AMD.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베타 탄력성, 네. AMD, 향후. 그러니까 뭐 누가 경쟁력이 좋냐가 아니라 주가가 누가 더 잘 될 것 같아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거죠. 충분히 기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오늘의 탑픽은 그럼 AMD? 결론 나왔어. 갑자기 네, 물론 엔비디아가 그 정말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리더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AMD도 네. 챙겨가야 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뭐 100% 관세를 차치하고 스마트폰 IT 미국에서 관세가 온다 하더라도 네. 주가 측면에서는 AMD. AMD 다. 네. 오늘은 그냥 뭐 AMD만 하나 가져가시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김놓고 위원님의 그 생각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네. 데이터를 통해서 또 계속 점검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김놓고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쉽게 만날 수 없는 그 혁신 창업가들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짜 창업 전략을 듣는 시간, 여러분께 종종 소개해드렸던 앙트레프러너십 칼리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우리 김프로님과 점심 만찬을 할 수 있는 추첨 기회까지 더불어 자동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읽어온 나의 사업 혹은 이제 전환점을 좀 줄 때가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많이 좀 내가 실패했다는 창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나는 좀 꼭 성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마지막 수강 신청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10주 정도나 진행이 되는데 내가 좀 시간이 안 되는 날에 수업 못 들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앙트레프러너십 컬리지는 창업가분들의 바쁜 시간을 고려해서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라인으로도 강연이 제공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라스트 수강 신청과 점심 만찬 기회는 오는 8월 20일 수요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이 모든 혜택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11시에 매일매일 함께 우리 또 빈센님과 함께하는 밥보다 투자하나, 요즘에 점심 도시락 드시면서 이 방송 시청하신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네. 밥보다 네. 투자해야지. 정말 AI 같은 이 목소리 떨림 하나 없이 네. 정말 똑같은 우리 빈센님의 목소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뭐 투자나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다 해주신다면서요, 그 방송에서? 네, 요일마다 저희가 컨셉을 네. 좀 바꾸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과 그러니까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방송을 위해서 사연도 받고 저희가 솔루션도 드리고 밥도 먹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아니면 참여 신청을 하시면서 다양한 여러분의 투자 고민, 지금 사실 고민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고민을 다 들어드리고 또 솔루션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11시 오늘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우리 빈센님과 함께하는 밥보다 투자하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